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주주 환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초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하라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는 배당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들어가서 어떤 기업들이 밸류업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를 해둔 기업들인데요. 현재는 10개 종목이 밸류업 관련으로 공시를 해두었는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약 2달 정도 시간이 되어 가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서도 알아서 잘 해달라는 취지였다 보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10개 종목 중에서도 하반기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라는 예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공시가 된 메리츠 금융지주는 기업 가치를 주주 환원과 연계해서 밸류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내용을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소개를 드려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사실 최근까지 배당주로서 주목해볼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배당금이 1,000원 미만이었고요. 그 배당금마저도 매년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배당주로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배당금이 2,360원 지급되면서 22년 대비 배당금이 2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메리츠 금융의 변화는 22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2년도 하반기에 상장되어 있던 자회사들을 다시 흡수 합병하면서 금융지주 한 종목만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회사는 180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309%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주가는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켰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상장된 회사는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상장되어 있던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합병시키면서 다른 금융지주들처럼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주사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중 상장으로 인한 밸류 저평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회사의 성과는 곧 지주사의 성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코스피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사업을 분할시키면서 상장된 회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메리츠는 이들과 반대로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를 잘 성장을 시킨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두 번째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본인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주와 성과를 쉐어하려고 하더라도 돈을 잘 벌어야 이게 뭐 나눠 가질 게 있지,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주주 환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꾸준하게 잘 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5년 동안 순이익이 28%씩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은 메리츠 화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2019년에 이익이 2,712억 원이었는데 23년에 이익이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하거든요. 약 6배가 성장한 것인데 작년에 보험사들이 회계 제도가 IFRS 17로 변화된 것도 실적이 증가된 이유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6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면 회계 제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 증권은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요. 22년도에는 7,69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3년도에 약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메리츠 캐피탈도 3년간 이익 규모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계열사 중에서 메리츠 화재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계열사는 약간 성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메리츠 화재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되고 있는데 23년도 주당 순이익은 1,900원 정도였고 22년 대비하면 주당 순이익이 약 30% 증가했고 19년과 비교를 하면 4배 정도 늘어나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이죠. 우리나라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그 벌어두었던 돈들을 주주와 쉐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다르거든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이 대주주가 보유한 한 주와 일반 주주가 보유한 한 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돈을 얼마를 벌던지 그 절반은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메리츠는 21년부터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특히 22년도에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23년에는 6,400억 원, 그리고 올해도 5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지만 메리츠는 22년에 매입했던 3천억 원, 그리고 작년에 매입했던 6,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최근에 9,400억 원 규모의 주식이 소각이 되어서 없어졌고 올해도 5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이 5천억 원 규모까지 소각이 된다면 최근 3년 동안 자사주 소각에만 약 1조 5천억 원을 사용하는 기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배당금을 한번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증권사들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올해 이익이 전년보다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2조 2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약 800억 원 증가하는 규모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주주환원으로 약 1조 900억 원을 사용했는데 자사주 매입하는데 6,400억 원, 그리고 현금 배당에 약 4,500억 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5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니까 자사주 매입 규모를 더 늘리지 않는다면 현금 배당에 약 5,900억 원을 사용한다고 예상되고요. 5천억 원 규모로 주식도 소각을 할 것이니까 주식 소각까지 감안했을 때 올해 주당 배당금은 3,180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라면 전년 대비 배당금은 약 800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주가가 81,500원이었고요.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배당금 3,180원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3.9%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시중은행들도 주주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4대 시중은행은 1년에 4번 배당하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죠. 하지만 메리츠는 1년에 배당을 한 번만 하는 기말 배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배당률이 3.9%라면 KB금융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나머지 신한이나 하나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보다는 배당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배당률도 조금 아쉽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했고요. 이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배당률보다는 주식 소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 배당금을 비과세로 지급을 했거든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배당을 했던 종목, 기억나는 종목이 쌍용CN입니다. 여하튼 작년 배당금 2,360원은 비과세로 배당을 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비과세 잉여금이 약 2조 5천억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배당금도 비과세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세금을 15% 제외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절세 계좌인 ISA 계좌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주환원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최대 주주인 조정호 회장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배당을 하던 자사주를 소각하던 그 효과를 최대 주주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은 뚜렷한 최대 주주가 없는 국내 은행 종목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금융주주 회장들이 뭐 배당을 늘려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행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메리츠 금융지주는 배당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면 할수록 조정호 회장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도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자 중에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늘리니까 최대 주주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국내 은행주들이 배당금을 늘리면 외국인이 다 가져간다. 그러면서 국부가 유출된다.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니 이런 기사를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주식회사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쓴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하튼 이야기가 잠깐 3,000%로 샜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총주주 수익률이라는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모범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 지표인 총주주 수익률이 뭔지 처음 보다 보니까 약간 낯설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선구자적인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런 모범적인 모습들이 다른 종목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주주 환원을 진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발견하면 오늘처럼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배당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